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조 전 대표 사면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 비서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뜻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게 사실이면 이 대통령께서 거의 사면을 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문자 유출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대통령실에서 정치인 사면을 준비한다는 시그널로 봐야 하고 이번에 사면하시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해당 부분은 대통령님의 고유 권한이니까 현명한 선택을 하실 것이라 믿으며, 그리고 오늘 이 대통령의 지시가 화제인데 관련해 오늘 가장 화제가 된 분석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매번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비를 당신들이 해야, 그래야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최소한 예전보다는 좋아진 노동환경에서 일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가지고 빠따 받는 일이 없도록 하자. 그래야 노동자도 좋고 회사도 좋은 어떤 노동환경을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데 꼭 처맞기 전까지는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처맞기 전까지는 말을 안 들으니까 엊그저께도 포스코 ENC에서 어저께인가요? 또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또 이제 외국인 노동자 한 분이 지금 의식불명 상태예요. 근데 포스코 ENC 말씀드렸지만 벌써 몇 번째입니까? 올해 지금 이제 절반밖에 안 지났는데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로 지금 뭐 사망에 준하는 사고가 나요. 네. 작은 사고들은 숫자로 세지도 않아요 지금. 예. 인명사고가 난 것만 해도 몇 번째야.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오늘 아침에 대통령실에서 휴가가 있는 대통령을 인용해가지고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자, 대통령실 포스코 ENC 동일 사고 이재명 대통령 휴가 뒤 대응 있을 것. 나 이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네 지금 선생님 돌아오면 너네 이제 죽었다 진짜. 네. 요런 얘기 지금 한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방만한 경영의 결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통 대통령이 노동 현장을 강조했으면은 직접 현장을 둘러보면서 사고가 났었던 지역을 무조건 방문을 해서 사장이 왜 사고가 났는지, 이거 다시 안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고 질문했어야 되는데 아마 공문 정도 내려갔을 겁니다. 다시는 사고 나가지 않게 철저히 감시하라. 요 정도 됐을 거예요. 네. 이제 포스코 ENC도 보니까 무슨 전 작업장을 멈추고 안전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일을 시작한 그날 사고가 났어요. 그럼 도대체 안전 점검을 뭘 한 거냐라는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대통령도 그거를 뉴스를 보고 휴가 복귀하면 보자. 말하자면 이제 현장 가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어쨌든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오늘 오전에 저 속보가 나왔고 오후에 포스코 ENC 대표가 사임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강도가 높게 돌아가는 거예요. 예전하고 다릅니다. 왜냐면 대통령이 현장에 가겠다고 사실상 예고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그걸 지금 포스코 대표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경영진이 책임지는 수준의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자기들도 내린 거고, 아마 SPC 같은 회사들도 오너 경영 체제가 아니면 옛날에 뭔가 다른 조치들이 많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지금도 전사적으로 아예 그냥 업무 시스템을 바꾸겠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비슷한 일이 일어날 텐데 저희가 몇 번 얘기했던 그 이제 이른바 이제 세 가지의 샘플, 그래서 무슨 이제 노동 현장 그 서부발전처럼 이제 반복 사고 일어나는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배달의 민족 플랫폼 사업자들. 네. 그 다음에 얘기했던 게 쿠팡이었습니다. 예. 자, 근데 이제 오늘 쿠팡에서도 관련된 얘기가 또 나는데 얼마 전에 김영원 장관이 직접 가가지고 현장 점검을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노조발로 이 노동 현장 환경에 대한 새로운 얘기가 또 보도가 됐습니다. 네. 자, 경향신문인데 온도를 낮추랬다니까 시원하게 열사병 걸리지 않고 무더위에도 노동 환경이 나쁘지 않도록 말하라고 했더니 송풍기로 온도 계만 낮추는 쿠팡. 폭염에 농성 시작한 노동자들이고요. 그 밑에 판넬 들고 있는 거 말씀드리면 힘들어서 쓰러진다. 2시간마다 20분씩 휴게 시간 보장. 더워서 쓰러진다. 모든 총 공정에 에어컨을 설치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층과 모든 공정에 에어컨을 설치해라. 오늘 노조에서 이제 조사한 결과 보니까 저에게 그 얘기잖아요. 얼마 전에 장관이 가가지고 실제로 온도 측정을 해봤죠. 근데 이게 40도씩 나오고 이런 데서 어떻게 일하냐? 네. 라고 뭐라고 했더니 송풍기를 설치를 했는데 송풍기를 노동자들 쪽으로 트는 게 아니라 온도계 쪽으로 틀어가지고 온도계가 시원하게. 아니 온도계를 뭐 심사할 거예요? 온도계를 시원하게 하는 게 아니고 층을 시원하게 해야 일하는 사람들이 안 더울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2시간마다 20분 쉰다는 거는 온도가 일정 수준 이상을 올라가게 되면 온열 질환 위험이 네. 높아지기 때문에 뭐 5분 쉬고 10분 쉬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고 한 번 쉴 때 길게 쉬어야 돼요. 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쿠팡도 지속적으로 지금 두들겨 맞고 있는데 아직 정신 못 차린 거예요. 대표가 미국 사람이어서 그런지 지금 한국의 어떤 행정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낮은 것 같은데 잘 봐봐.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랑 다를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보란 말이에요. 노조 조직률이 너무 낮다라는 얘기를 노동부 장관이 국무회의 자리에서 얘기하니까 대통령이 그거 높여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게 불과 2주간, 일주일 조금 지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앞으로 파도처럼 밀려갈 거예요. 쿠팡 앞으로. 정신을 차리셔야 돼. 근데 이제 말하자면 정부의 첫 번째 과제, 이 정부의 첫 번째 과제가 노동의제가 이미 된 상태고, 그리고 이제 길고 뜨거운 여름을 지나면서 노동자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게 첫 번째 정부 국정과제가 돼버렸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전히 저항이 있는데, 심지어 이제 경총 뭐 이런 데 큰 기대를 하지도 않았지만,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저항을 하다 못해서, 야, 이제 노인네가 휴가도 못 간다! 라는 저항을 합니다. 자, 86 경총회장 노란봉투법에 휴가도 못 떠나라고 얘기했습니다. 8월 임시국회에서 이제 노란봉투법이 처리가 될 텐데, 지금 원래 이제 오늘 통과될 후보였다가 이제 그 뒤로 밀렸죠. 그러니까 지금 그 회사 쪽에서 거의 총공세입니다, 지금. 오늘 아침 조간신문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조중동에서 전부 다 노란봉투법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 86 먹었는데, 휴가도 못 간다. 누가 가지 말라고 했습니까? 터무니없는 얘기하고, 그럼 뭐 회사들이 다 공장을 뭐 해외로 이전할 거다. 아니, 한국보다 노동 환경이 더 나쁜 데가 몇 개나 된다고. 아니, 그럼 유럽 어디로 갈 거예요? 뭐 영국으로 갈 거야? 애초에 노란봉투법이 영국이랑 독일 모델인데 거기서 가져온 건데 어디로 가겠다는 거야? 유럽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CJ 회장이거든요, 저 양반이. 송경식 회장이. CJ 어차피 해외에 나가봐야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당신들 매출이 80%가 내수에서 나오는데 환경 개선을 할 생각을 해야 된다. 지금 아무리 떠들어봐야 어차피 법안은 통과됩니다.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김건희의 최후가 임박했습니다. 그러나 김건희가 망친 건 그의 일신에 그치지 않습니다. 김건희를 지키려고 국가 제도가 무너지고 정치가 망가졌습니다. 검찰, 감사원, 권익위가 무용지물이 됐고 국민의힘은 특검에 결사 반대하며 김건희 옹호당으로 전락했습니다. 김건희란 이름이 전면에 대두되면서 법 앞에 평등은 교과서에나 존재하는 문구가 됐습니다. 법치주의와 국가의 시스템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김건희와 윤석열이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김건희에게는 적어도 3차례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는 약속이 첫 번째 기회였고, 집권 후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제기된 제2부속실 설치가 두 번째, 명품백 수수 관련 특검 수용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김건희는 이 모든 기회를 걷어찼고 결국은 벼랑 끝에 섰습니다. 처벌은 불가피하지만 이제라도 일만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모든 의혹을 해명하고 겸허한 자세로 법 앞에 서야 하겠지만 기대하지 않습니다. 더 나락으로 떨어져 윤석열과 비참한 삶을 살아가길 간절하게 바라며 어나벨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